유럽도 가? 미국도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우유입니다. 네, 오늘은 승무원 스케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한항공의 경우 스케줄이 언제 나올까요? 저희가 만약에 오늘이 11월이면 항상 그 달에 21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의 계획을 저희가 짜기 위해서는 10월 21일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 21일에 저희한테 스케줄이 주어지고요. 아시아나 다니는 친구의 경우에는 전에 제가 듣기로는 10일, 딱 매월 10일에 딱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약간 이 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스케줄 스왑이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안 돼요. 근데 아시아나는 스왑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로의 직책과 어떤 일이 이렇게 같이 그 일을 소화할 수 있고 또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고 스케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런 게 일절 없고요. 저희는 만약에 그날 정말 뭐 장례식을 가야 한다거나 뭔가 정말 큰 이슈가 있을 때에는 상무님의 허락을 받고 팀장님과 상무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아예 빼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해나갈 수 있기는 한데, 사실상 주어지는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희가 만약에 어떤 친구한테 너 직업이 뭐야? 나 승무원이야. 어디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를 가냐? 도대체 어떤 나라를 가냐? 완전 랜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그냥 주어진 대로 거의 컴퓨터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서 그렇게 랜덤으로 짜여진 스케줄을 준비되지 않는, 이렇게 뭔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 스케줄을 받고 이제 저희가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케줄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옆에 띄워보기도 할 건데, 스케줄표가 나오면은 저희는 그 안에 이렇게 한국어로 어느 날 몇 월 몇 시 몰디브, 몇 월 몇 시 뭐 발리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공항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공항 코드를 다 외우는 것도 이제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미리 했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암호 같아. 약간 암호 같기도 한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냥 종이 한 장에 저희의 스케줄이 다 나온다는 게. 다만 이게 정말 정확하게 딱딱 짜여가지고 그렇게 그 달을 소화를 하면 사실 저희도 다음 달 스케줄 짜기가 굉장히 수월할 텐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칸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날 여기를 가기로 했지만서도 바뀌는 경우도 도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하네다를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김포 하네다를 몇 번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어서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회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가고 있어서 이렇게 딱 버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지? 그랬더니 뭐뭐뭐 승무원님 되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데요 했더니, 오늘 그 하네다 노선에 승객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신 거죠. 저는 준비를 다 하고 아침부터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저더러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쭤봤죠. 왜 제가 먼저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제가 먼저 안 가야 하나요? 혹시 다른 승무원들은 그럼 다 가나요? 했더니 저 말고 한 3명 정도, 이렇게 저까지 3명 정도 이제 그 비행에서 제명이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떤 순서로 자르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집에 가라니? 그 일도 못하고 나는 오늘 날렸네? 약간 이런 생각에 조금 여쭤봤죠. 저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저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뭐뭐뭐 승무원님, 지금 다른 승무원 이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따지시는 건가요?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지만 약간 좀 그랬어요. 아니, 왜 나는 지금 가고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지? 약간 순간 그런 감정이 들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야죠.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한테 제가 이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버스비, 교통비 나오냐고 물어봤대요. 저 지금 그럼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비는 나오나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다고 합니다. 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따지진 못했지만 아무튼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바뀌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비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누군가 펑크가 난 거예요.
이 펑크가 났을 때 그럼 이 사람의 일을 그 당장 어떻게,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을 대타로 할 수 있는 승무원이 항상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끼리 이제 그런 대타를 하는 업무가 또 따로 있거든요. 뭐 SA, 뭐 IA 막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호칭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직무가 있는 만큼 한 명이 펑크를 내면 바로 대입을 할 수 있는 승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치 야구할 때 벤치처럼 그런 승무원들도 저희의 스케줄 업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날은 대기네? 약간 이런 식의 스케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기하는 스케줄도 있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를 가는 거는 랜덤으로 주어지는 스케줄이다. 그래서 랜덤으로 또 저희가 돌기도 하고요. 또 가끔 국내선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날 만약에 빈칸인데 기다려도 일이 나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운 좋게 쉬는 날이죠. 근데 사실 그런 날은 거의 없어요. 거의 불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바쁜 스케줄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쉬는 거는 평균 9일 정도, 8일에서 9일 정도는 쉽니다. 원래는 저희가 정말 바쁠 때는 한 달에 7일 정도 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평균 8일, 9일 정도는 확실하게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라고 보면은 9일 정도 쉬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게 쉬는 거죠. 그쵸? 저희는 그래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 중에는 대학원을 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렇게 사이버 캠퍼스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수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치는 날에는 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날에는 또 회사에다 보고를 하고 보러 가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 여가 시간에 사이버 캠퍼스를 이수를 하면서 대학원을까지 다니는 언니가 있을 정도로 자기 개발할 시간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정말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너 유럽도 가? 미국도 가?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갑니다. 네, 불리는 대로 두바이, 미국, 유럽 뭐 다 안 가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노선이 굉장히 많아서 오래 일을 하시면은 정말 그 노선 안에 있는 웬만한 비행은 다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장점이 그래도 조금 더 많지 않나. 네, 단점이 분명 있습니다. 분명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삼성을 다니는 친구도 그렇고요. 대한항공을 다니는 친구도 그렇고요. 돈을 많이 주는 직종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월급이 높은 직종은 그만큼의 어떤 스트레스를 인내를 해야 하고, 또 단점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고, 제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나중에 꼭 달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